네,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매일 아침 상한가를 꿈꾸면서 일어나는 주식 매토 민경철 인사드립니다. 네, 먼저 오늘 우리 증시가 굉장히 혼조세를 보이면서 지금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지금 마이너스 흐름을 보이면서 증시가 마무리가 됐는데요. 자, 유독 우리나라 증시만 좀 조정을 받은 경향이 있습니다. 지금 미국 선물지수 올라가고 있고요. 지금 미국 국채금리 같은 경우도 하락함에 따라 미국 기술주들이 오늘 새벽 시간 반등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자, 아시아 증시 중에서도 오늘 유독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오전장 안 좋은 흐름을 보이고 예고해드렸던 것처럼 오후에 전약 후강의 형태로 반등이 들어오는 형태로 종가 마무리가 된 것으로 확인이 되고요. 자, 오늘 화요일장 어떤 종목들이 가장 큰 시세를 만들었고 가장 크게 조정을 받았으며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가 여러 가지 기준들에 맞춰서 분석해보는 시간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상승률 종목들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중에 코스닥 지수가 거의 마이너스 약 3% 가까이 무너지면서 거의 전방위적으로 종목들이 낙폭을 크게 가져간 하루였습니다. 자, 그 중에서도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있는데 첫 번째 종목으로는 꿈의 신소재 관련주인 이제 국일제지 관련된 종목 먼저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국일제지 종목이 눌림목 구간에서 그동안에 최근 보여주지 않았던 거래량, 거래대금을 동반하면서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었던 모습입니다. 자, 장 막판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으나 윗꼬리가 조금 길게 달리고 떨어진 모습이 상당히 조금 아쉽긴 합니다만 아직 남아있는 몸통이 이 윗꼬리의 크기보다 조금 더 크다라는 부분 확인이 됩니다. 즉 이제 오늘 이제 국일제지가 상한가를 기록한 이유를 이제 기사 내용들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별도의 공시가 나온 건 없고요. 아까 1시경 정도에 1시 55분경 1시 54분경 54분 53초경 국일제지가 세계 최초 플렉시블 그래핀 개발 구글과 제휴 주목 이런 타이틀을 단 기사 내용들이 이제 발표가 됐습니다. 자, 내용을 쭉 확인을 해보면 세계 최초로 구부릴 수 있는 그래핀 전극을 개발했다는 소식에 이제 그래핀 관련주인 국일제지가 이제 시세가 나온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이런 부분들이 이제 폴더블폰 이제 스마트폰 제조에 활용이 될 것으로 보여진다라는 부분, 그리고 2018년도 구글과 그래핀 기술을 이제 특정 소재로 이제 적용하는 것에 대한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또 다시 또 재부각이 되면서 오늘 우리 시장에서 이 언론 보도가 나오자마자 주가가 상승 VI 발동되면서 자, 이 갭이 이제 기사가 뜨자마자 자 13시 54분 그리고 13시 이건 13시 57분경에 거래가 됐는데 자 55분경에 기사가 나오자마자 바로 이제 상승 VI가 걸리고 오늘 5,600원까지 상한가를 기록을 하고 다시 눌림목 구간에서 종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자, 본주의 현재 주요한 지지 구간은 자 오늘 기사가 뜨자마자 거래량 동반하면서 장중에 이 상한가를 말아 올렸는데요. 자, 앞으로는 이 구간 4,900원 구간과 4,800원 구간 그리고 4,700원 가격대 지지 반등 여부가 중요한 자리가 되겠다. 이 매수세가 동반되면서 이 거래량 동반하면서 장중에 상한가를 일시적으로 이제 만들었던 모습이나 장 막판에는 이 조정 상태를 유지하면서 종가가 17%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간의 흐름까지 조금 면밀하게 살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 오늘 기사가 뜨고 이 갭으로 상승 VI가 발동되면서 4,900원 구간 위에서 주가가 출발했습니다. 즉 이 상승 갭이 앞으로는 주요한 지지 반등 구간으로 작용을 하게 될 거라는 관점에서 4,700원 구간 그리고 4,800원, 4,900원 가격대 이탈하지 않을 시 추가적으로 그래핀 관련해서 또 어떤 소식들이 좀 전해질 수 있는가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추적해 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꿈의 신소재라는 것이 앞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활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자, 나노 크기의 그런 그래핀이라는 그런 소재가 2차 전지 배터리뿐만 아니라 지금은 기사 내용들 중에서는 이제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폴더블 폰에서도 적용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결국에는 전기차, 수소차,
차체가 단단하면서도 소재가 가벼워야 그런 전기차 배터리 효율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미래차 관련된 이제 소재로도 부각이 될 가능성이 있고, 그래핀은 점도율이 구리의 100배가 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와 관련된 이슈로도 부각이 될 수 있고, 항공주들, 무거운 철강, 알루미늄 뭐 이런 부분들로 비행기 그런 틀을 구성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신소재를 통해서 단단하면서도 무게는 가벼운 이런 그래핀을 활용해서 또 비행기의 무게를 낮추면 그만큼 원료의 그런 절감 효과도 발휘할 수 있다는 부분 뭐 등등등, 이제 그래핀이 앞으로 어떤 산업에 쓰여질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좀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2월 15일자 기사 내용들을 살펴보면, 자 지금 그래핀 양자점이라고 이제 소아 이제 치매 치료 가능성을 이제 제시한 이제 언론 보도들이 있습니다. 자, 기존의 신소재,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뭐 이런 반도체, 2차 전지, 배터리 이런 사업 영역뿐만 아니라 반도체 분야에서도 이 미세한 나노 분자 크기의 그런 뭐 소재를 활용해서 이제 바이오 쪽으로도 의료 분야에서도 이제 그래핀이 활용될 수 있다라는 그런 기사들이 이제 서울대에 이제 어떤 교수님이죠? 자, 서울대 지금 강경선 교수님의 이제 연구 결과를 보면 이러한 그래핀의 바이오 쪽으로의 활용 가능성이 좀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앞으로 꿈의 신소재 그래핀이 바이오 쪽으로도 엮이면서 좋은 그런 테마를 또 형성해 내는지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국일제지 종목이 오늘 장중에 상한가를 기록을 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 증시는 코스닥 지수가 마이너스 3% 급락한 장세였는데, 그래 뭐 구글제지가 실적이 갑자기 좋아져서 오늘 급등한 것이 아니라 구글과의 그런 협업 기대감으로, 그래핀에 대한 기대감으로 테마를 형성했기 때문에, 자, 앞으로 이 그래핀 테마가 계속해서 순차적으로 부각이 된다면 오늘의 구글제지의 상승이 이 눌림목 구간에서의 상승 초입이 될 수 있다라는 견해를 밝혀드리면서, 자, 과거에 이제 구글제지가 구글과 협력 이슈가 부각되던 시절에 주가가 8,300원 구간이었어요. 자, 그리고 조정을 받던 국면에서 또다시 한 달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다시 주가가 7,000원 정도까지 또 단기간에 또 주가 단기 급등이 나왔던 과거력이 있습니다. 자, 과거에 이 구간의 캔들들 단기 상승 기록한 이후에 자, 이렇게 캔들을 보고하도록 했습니다. 자,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권의 캔들을 기록한 이후에 주가가 단기 급등한 케이스들, 뭐 그리고 뭐 이런 구간들을 또 보고 가면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살펴보면, 자, 거래량 동반하면서 장대 양봉권의 캔들을 만들어내고 다시 이 거래량 쭉쭉쭉 늘어나면서 단기간에 주가가 급등했던 케이스, 그리고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에서 이렇게 또 거래량 동반되는 시점에 급등, 또 거래량 동반되는 시점에 급등, 또다시 또 거래량 동반되는 시점에 급등이 반복적으로 이제 그래핀 관련된 이슈로 나왔던 과거력이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앞으로도 뭐 지금 거래량이 과거의 거래량에 비하면 아직까지는 정점으로 치달은 그런 거래량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기존의 거래량이 한 1억만 주 이상 터지면 굉장히 강했었는데, 오늘은 그의 한 절반 정도 수준인 6,600만 주 정도의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오늘 장대 양봉의 캔들을 추세 하단 구간에서 만들어냈습니다. 자,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과 이 저점에서 오늘 이중바닥 부근에서 이슈와 함께 오늘 장대 양봉권의 캔들을 그려낸 모습이기 때문에, 뭐 앞으로 국일제지 종목이 추후 다시 5,200원, 5,600원 구간을 돌파하는지 여부, 그리고 그래핀이 어디에 활용돼서 어떻게 앞으로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신소재가 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해서 관심 있게 추적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종목으로 이제 아이크래프트 종목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크래프트 종목이 이제 최근에 이제 윤석열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되면서 지금 일주일 정도, 2주 정도 연속적으로 새로운 시세를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지금 류광현 사회이사가 서울대 법대 출신이라는 그런 소식에 오늘 이제 상한가를 기록을 한 모습인데요. 자, 뭐 윤석열 검찰총장이 당연히 서울대 법대 출신이겠죠. 그리고 서울대 법대 출신의 인사들이 뭐 한두 명이 아니라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이 될 텐데, 그런 인물들 중에서 지금 상장사의 대표거나 상장사의 사회이사로 선임이 되어 있다라고 하면 지금 윤석열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관련된 정치 테마주로 부각되기 전에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된 테마로도 부각된 과거력이 있는데요. 그 이유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도 서울대 법대 출신이기 때문입니다. 서울대 법대 출신의 정치인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이제 서울대 법대 나왔다라는 사람이 사회이사로 있거나 혹은 뭐 대표이사로 있거나 사내이사로 있으면 정치 테마주로 부각이 되곤 한다. 자, 큰 그림에서 놓고 보면 현재 구간은 자, 이 천정 구간에 지금 위치해 있기 때문에 기술적인 관점에서 X 의견 남겨드리고요. 자, 아이크래프트 시가총액이 지금 650억 정도, 그리고 오늘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시총 약 800억 정도가 됩니다. 자, 시총 800억 대비 재무제표를 살펴보니까 자, 2020년도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자, 실적 줄어들고 있다. X, 그리고 청산가치적인 측면들 시가총액 대비 청산가치도 지금 높은 구간이다. 즉 고평가 구간이다. 자, 트리플 X 사인 남겨드리면서 자, 본주는 자, 윤석열 관련주로 폭등할 때 가능한 내일 시초 그리고 오전장 물량을 정리하시고 자, 밑으로는 5,500원 가격대를 이탈하지 않는 선에서만의 추가 시세에 노려보는 매매 전략 취하시면 좋을 것 같다. 이런 코멘트 남겨드리겠습니다. 자, 추후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자, 반복적으로 자, 과거의 상승분을 반납한 저점들이 뭐 1년에 한 번 정도씩 나타나곤 합니다. 자, 추후에 최소 주가가 3,500원 그리고 여기까지 빠지면 자, 이 구간에서 장중 뭐 단기 스윙, 이 구간에서는 중장기로 자신 있게 베팅해서 큰 시세 누려보는 전략 취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자, 현재 구간에서는 과거의 차익 실현 또다시 차익 실현 지금의 구간도 지금 아직까지 돌파냐 조정이냐의 갈림길을 서 있는 구간이므로 밑으로 5,500원 구간을 반드시 주요한 지지선 잡고 대응해 나가시는 걸 권고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비덴트 종목입니다. 자, 비덴트 종목이 자, 오늘 플러스 26% 구간대에 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가상화폐 가격 급등에 따라서 가상화폐 관련주들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라고 1월달, 2월달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종목이고 자, 빗썸, 업비트 지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의 주식을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라고 반복적으로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는데 자, 비덴트 종목이 자, 빗썸 인수에 JP모건이 참여한다라는 풍문에 오늘 거의 플러스 26%대 초급등이 나왔습니다. 자, 기존에는 넥슨이 참여한다라는 이슈, 넥슨의 최대 주주가 참여한다라는 이슈에 급등이 나왔는데 자, 이번에는 조금 더 스케일이 큰 JP모건이 참여할 수도 있다라는 풍문입니다. 자, 지금 현재가 13,500원 기준 밑으로 13,000원 가격대 지지선, 길게는 12,500원 가격대 지지 반등 여부 확인하시면서 자, 이 추세 상단에서 분할 매도 진행하시고 그리고 조정 받았을 때 다시 추세 하단에서 손절 잡고 재진 있게 노려오는 형태로 거래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상승률 종목들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하락률 상위 종목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제 이 종목만큼은 반드시 피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오늘 시초 마이너스 10% 이상 급락할 확률 제가 99% 이상이라고 전망을 해드렸던 자, 올리패스 종목이 오늘도 마이너스 29%대 종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가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 올리패스 종목 가짜약 임상 결과가 진짜 임상을 진행하는 약보다 효과가 좋았다. 즉 플라시보 효과가 임상을 진행하고 있는 약물보다 그런 진통 효과가 좋았다. 비마약성 진통제의 효과가 즉 진통 고통을 느끼지 않는 그 효과가 가짜약에서 더 높은 그런 진통 효과를 보였다라는 그런 임상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자, 본주 기술적인 관점에서 올리패스 종목 차트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술적인 관점에서 X, 재무적인 관점에서 X, 청산가치적인 측면에서 X, 트리플 X 의견을 남겨드렸는데 자, 오늘 어김없이 예고한 대로 주가가 2연속 하한가를 기록했습니다. 자, 본주의 경우에는 코로나 사태 이후에 저점이었던 자, 11,000원 구간, 14,000원 가격대 지지 반등 여부가 중요합니다. 자, 고가에서 하한가 그리고 오늘 마이너스 29%의 급락이 나왔다. 그러면 내일장 어디서 단기 저점을 만들어낼 것인가? 수, 목, 금까지 3거래일 동안 만들어내는 저점이 어디일까를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고 그 저점 확인되면 그 저점을 손절잡고 장중 소액 단타로 기술적인 반등만 노려보는 형태로 거래 진행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시가총액이 굉장히 높았던 종목인데 5,500억에서 하한가 기록하면서 5,000억대 기업이 지금 3,500억으로
3,600억으로 쪼그라들었고요. 오늘 또 마이너스 30% 급락하면서 시총이 2,500억대로 줄어들었습니다. 자, 내일도 시총 2,500억짜리가 마이너스 20% 이상 급락이 나오면 시총 1,000억 원대로 회귀를 하기 때문에 자, 시총 작아지는 국면에서 어디서 대량의 분봉상의 매수세가 유입이 되면서 저가 반발 매수세에 따른 기술적 반등이 시작되는가를 관심 있게 추적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고, 자, 공시 내용 다시 한번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오늘 새롭게 나온 공시 내용들은 없고요. 어제 비마약성 진통제 호주 임상 1 비상 시험 진행 현황이, 자, 가짜약 위약군 좀 내려가 볼게요. 자, 위약군의 그런 진통 효과가 실제 임상을 진행하는 약의 진통 효과보다 더 높았다라는 임상 결과. 뭐 이상을 진행하는데 문제는 없지만, 자, 가짜 약이 더 진통 효과가 높았다라는 것이 뭐 그냥 합리적인 생각으로는 이 약물을 연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투여한 뭐 비타민이라든지 그 성분을 위약군 가짜 약의 성분을 좀 조사해서 이 진통 효과를 거두는 것이 어쩌면 새로운 발견이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심심한 이야기 남겨드리면서, 자, 결과적으로는 임상 실패에 가까운 결과를 내게 되면서 주가가 무너졌습니다. 자, 기업의 자본 총계가 지금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지게 됨으로써 기업 존속성에 조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돼요. 뭐 그래서 일단은 4분기 실적이 마이너스 3억 이상 기록을 하게 된다면 3분기 자본 총계 기준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지게 되기 때문에 이 종목이 이제 4분기에 자금 조달 이슈가 있었는가를 시청자 여러분들은 공시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고, 이 종목이 일단은 제 관점에서, 제 기준에서 밑으로 11,000원 그리고 14,000원 가격대 저점을 이번 주 충분히 확인하기 전까지는 함부로 저점을 판단해서 공략하지 않으시는 걸 또 권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본 종목 이제 자본을 좀 확인해 보니까, 자, 완전 자본 잠식에 빠짐으로써 조금 기업의 존속성에 좀 리스크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자, 올해 이번 달 이제 이번 주 이제 늦으면 다음 주 중으로는 제출이 되어야 될 이제 감사 보고서 상으로 감사 의견 특이사항이 없는지를 좀 확인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현재 시점 기준 밑으로 11,000원, 14,000원 가격대 지지 반등 여부를 관점 포인트로 삼으셔라. 그리고 저점은 충분히 확인하시고 공략하셔도 늦지 않을 것 같은 종목이 될 것 같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면서, 자, 다음으로 이제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 차근차근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EID 종목입니다. 자, 이 종목은 너무나도 많이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귀가 따가운 종목입니다. 자, 12월 달 한번 시세 누려보고 조정 구간에서 재진입 추가 매수까지 진행하고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주로 대치세를 만들었던 종목이에요. 자, 그리고 오늘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주들이 오늘 고가에서 크게 차익 실현이 떨어졌습니다. 자, EID 마이너스 17% 정도 조정을 받았는데 다시 주가 300원대까지 조정받기 전까지는 아직 또 이 조정 폭이 또 조정 구간이 좀 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코멘트 남겨드리고, 자, 다음으로 이제 바이넥스 종목입니다. 자, 바이넥스 종목이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주로 지금 2월 15일 39,000원까지의 주가 급등이 나왔는데 주가가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EID 이트론 이화전기 종목들이 올라갈 때 살짝 반등하는 듯 하다가 이번에 식약처발 6개 품목 판매 중지 소식에 주가가 어제 마이너스 28%, 오늘 마이너스 13% 구간까지 지금 거의 2월 15일부터 약 3주 정도 되는 기간 동안 마이너스 55에서 60% 가까이 주가가 급락이 나온 상황입니다. 자,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주로 39,000원까지 폭등했었던 바이넥스라는 종목이 관련된 테마주들의 흐름이 조정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조정을 받고 다시 개별 종목의 악재로 주가가 이거래일 추가적인 낙폭을 보인 상황입니다. 자, 공시 내용들을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넥스 종목, 자, 자율 공시가 어제 이제 시간으로 나왔습니다. 18시 14분경 나왔는데, 자, 6개 품목 잠정 제조 판매 중지 회수 조치가 의약품 안정처에서 식약처에서 이제 결정이 되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매출액 기준 2020년도 매출이 1,329억 원에서 6개 품목에 대한 매출이 25억 원으로 작년 매출 대비 2%가 안 되는 제품들이 판매 중지가 되었다.
자, 바이넥스가 가지고 있는 의약품들이 약 129여 개 정도가 되는데 약 130개 정도가 되는데 그 중에서 약 10개 정도에 해당하는 13분의 1 정도, 그리고 퍼센트로 따지면 매출의 2%에 해당하는 그 의약품이 판매 중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러한 식약처발 악재로 인해서 투매 현상과 반대 매매, 미수 상환, 신용 상환에 대한 그런 리스크들이 부각이 되면서 주가가 지금 공포 구간으로 접어들면서 좀 과하게 빠진 과매도 구간으로 좀 접어들었다는 판단입니다. 자, 본주의 경우에는 제 기준에서 이 바이넥스의 그런 2년 동안의 주가 이제 이동 평균선인 이제 15,000원 부근, 그리고 현재가 17,000원 기준으로는 조정 시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재진입 관점으로 공략하시고, 과거에도 주가가 무너지고 나서 다시 바이오, 지밀러, 그리고 위탁 생산, CMO, 누가 코로나 치료제 백신을 개발하느냐는 상관없이 위탁 생산을 통해서 바이넥스가 수혜를 얻게 될 것이다라는 슈팅 메커니즘과 러시아 백신, 러시아 국부 펀드에서 만들었다. 그런데 생산은 바이넥스가 할 수 있다라는 이슈들을 가지고 주가가 또다시 최근에 또 급등이 나왔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의 과매도 구간에서는 조정 시 매수 관점으로 시청자 여러분들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다라는 코멘트 남겨드리고, 자, 손절선은 14,700원 구간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 구간을 이탈하지 않을 시 현재가 기준 추가 조정 시 신규 매수, 추가 매수, 재진입 기회 노려보시고, 지금 고가 대비 지금 고가 39,000원 대비 지금의 주가가 약 마이너스 56% 가까이 조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자, 내일 아침 바이넥스 종목이 시초 갭으로 한 번 더 무너진다면 그 구간 누군가에게는 위기일 수 있지만 이 고가에 3만원, 2만원대 중후반 공략하셨던 분들은 벌써 반토막이 넘는 손실 구간일 수 있지만 새롭게 신규 매수, 추가 매수 기회를 누려보시는 분들에게는 조정 시 메디톡스의 사례와 연결지어서 저가 매수 기회로 활용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말 나온 김에 메디톡스의 차트 잠깐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메디톡스 종목도 지난해 우리가 급락할 때마다 공략해서 큰 시세를 누려봤던 종목입니다. 자, 이날 공략해서 70%, 이날 공략해서 123%, 또다시 최근 또 공략해서 또 큰 시세를 누려봤던 종목인데요. 자, 식약 처발 악재로 시초 주가 급락하고 그 가격대를 깨지 않는 선에서 단기 저점 다지고 반등이 나오기 시작할 때 통상적으로 이제 메디톡스라는 종목도 한 1주에서 2주 정도, 또다시 최근 또 메디톡스 종목도 약 1주에서 2주 정도, 자, 이 구간 또 1주에서 2주 정도, 한 3주 정도까지 큰 시세를 만들었던 과거력이 있기 때문에, 자, 악재가 터지고 공포 구간에서 기업의 존속성에 대한 문제가 없고 이 악재가 공포감이 줄어드는 국면에서는 주가가 공포 구간에서 그 공포가 줄어드는 구간에서는 다시 기술적 반등을 예상하시면서 앞으로 우리 바이넥스 종목의 대응 전략도 이 단기간에 마이너스 55% 급락한 것에 대한 이 공포감이 또다시 줄어드는 국면에 이러한 형태로 빠르면 V자 형태로, 늦으면 이런 U커브 형태로 기술적 반등이 들어올 것으로 전망하시면서, 자, 밑으로 14,700원 가격대 주요한 지지 반등 여부 관전 포인트 삼으시고 저가 매수 기회로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다음으로 이제 오늘 하락한 종목들 중에서, 자, EID 종목, 이제 바이넥스 종목, 이스웨 쉬프트 종목. 자, 이스웨 쉬프트 종목도 지금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주로 대시세를 만들어낸 이후에 오늘 다시 우하향 추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자, 고가에서 점점 고가가 낮아지고 있는 이 우하향 추세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자, 지금 이스웨 쉬프트 종목은 이 추세 상단에서 조정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본주가 8,000원 구간, 그리고 7,000원 가격대까지 충분히 조정받기 전까지는 관망하시면서 다시 한번 저가 매수 기회 주는지 여부를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트론 종목입니다. 자, 본주도 우리가 12월 달 2번 공략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상한가만 약 6번의 대시세를 누려봤는데 이 눌림목 구간에서 최근 일주일 동안 급등 후 오늘 차익 실현이 떨어졌습니다. 자, 다시 주가가 약 500원 구간까지, 자, 490원 그리고 500원 가격대 지지 반등 여부 충분히 확인되기 전까지는 관망하시면서 다음번 매수하기 좋은 지점이 왔을 때 관심 가져보셔라 라는 코멘트 남겨드리고, 자,
그럼 이하점기까지 살펴봤네요. 자, 이렇게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주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자, 시장이 좀 빠질 때는 이러한 이슈 테마를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작전주 형태로 급등이 나옵니다. 하지만 지수가 전체적으로 수급이 들어올 때는 대형주 위주로 수급이 유입이 되면서 오히려 테마주는 약세를 보이는 흐름들이 많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지수가 마이너스 약 3%에서 마이너스 1%로 저가 대비 플러스 2% 반등이 나왔습니다. 그 반등이 나오는 시간 동안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주들은 오히려 주가가 아침에 조금 더 강했다가 막판에 더 낙폭을 키우는 형태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당분간 지수와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주들이 반대로 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 말씀을 남겨드리면서 자, 지수가 급등할 때 백신 관련주들이 조금 더 조정받을 가능성, 지수가 급락할 때 오히려 러시아 백신 스푸트니크 V 백신 관련주들이 테마주로 부각되면서 모든 종목들이 급락하는 가운데 그런 테마와 이슈를 가진 종목들이 또 뜨거운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다는 부분 인지하시면서 본 종목들 대응 전략에 참고해 나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살펴본 종목들 중에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말씀해 드렸지만 자, 말씀드렸던 부분들 잘 메모해 두셨다가 내일 여러분들의 이제 투자 진행하시는데 여러분들 성공 투자 진행하시는데 참고하셔서 좋은 결과 얻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고 수요일 장마감한 이후에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